예, 한국 문명학술은 134강 한국사 보건 네 번째 강의 무대륙의 침몰과 해저 확장설과 판구조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무대륙의 침몰과 해저 확장설. 제임스 처치워드는 무대륙이 1만 2천 년 전 태평양 해저로 침몰했다고 주장하였다. 무대륙은 아메리카와 아시아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무대륙이 멸명하였을 때 그 난민들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마야 문명을 건설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아시아에 정착했으며 오늘날 아시아의 조상은 위굴이라는 민족이었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한 위굴은 백인종이었으며 황인종은 위굴인들과 혼혈을 이루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집트 민족도 무제국에 피나간 사람들이 세운 것이며 이집트의 사자에서는 어머니 나라가 침몰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재미있는 주장이면서 한편으로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특히 동양서를 백인 우월주로 쓰려고 노력한 점도 보인다. 특히 중국인의 조상은 무대륙에서 황해로 들어온 민족이라고 하였고 위구린과 혼혈을 이룬 황인종이 동쪽으로 진출해 중국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양의 역사를 한나라나 진나라 이전은 신화적 요소가 깊어 믿기 어려운 것으로 기록하였다. 어차피 나도 서양사를 잘 모르니 처치워드를 탓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처치워드의 동양사 인식은 거의 백지라고 보아도 무방하니 마고성 이야기를 어찌 상상해낼 수 있겠는가. 처치워드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영웅이 되지 못한 것을 죽어서도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처치워드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 과학적인 연구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무대륙의 마구선 이거는 이제 제임스 처치워드가 이제 썼던 내용들을 한번 또 읽어보는 거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대륙은 마구성이다. 그때는 1000년 동안 지속된 화산 폭발과 대홍수, 곤 현상, 급격한 추위가 엄습하는 등 대혼란기였으며 아시아 전체 인류가 대정화되는 시기였다. 그때는 1000년 동안 지속된 화산 폭발과 대홍수, 고온현상, 급격한 추위가 엄습하는 등 대혼란기였으며 아시아 전체 인류가 대정화되는 시기였다. 인류에게는 사상 초유가 대실현기였으며 그 쓰러진 폐허 위에서 다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려는 문명의 교축이었다. 무 대륙은 해발 3600m의 고지에 있었으므로 그 어떤 이변도 무를 바닷속에 침몰시킬 수는 없었다. 마고께서 천수를 부어 인간 세계를 정화함으로 그치지 않고 쏟아지는 폭우가 있었을 뿐이다. 예. 누가 이 비를 멈추게 할 것인가? 1926년 제임스 처치워드는 알프레드 베겐의 대륙 이동설이나 현대 지질학에서 밝혀진 판구준을 알지 못했다.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의 발전은 지구과학의 혁명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를 화학의 주기율표, 생물학의 코드
생물학의 이중 코드, 그리고 물리학의 양자역학에 비견되는 혁명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하죠. 판구조론. 논평.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동안 간빙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7만 4천 년 전에 토바 화산이 대폭발했고 마지막 빙하기 1만 2천 년 전에 대대적인 큰 홍수가 순다 대륙을 삼킨 것이다. 해저 100에서 120m의 해저 표면이 대홍수로 오늘날의 동남아가 생긴 것이다. 이 시기를 제1기 순다 환인 시대라 한다. 개벽기 이후 남은 것은 마고 문명의 태동이다. 이때 천축 환인의 지혜자가 선남 선녀가 800명씩 데리고 히말라야산 넘어온 것이다. 이때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서쪽으로는 중동으로 이집트까지 새 문명이 전파되었다. 이때 주역이 바로 제사장이며 태양의 후예는 광명이다. 이때부터 환단사성과 국풍도가 정립되어 갔다. 이를 제2 천축환인 시기를 한다. 이 속에 반고환인 시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만 4천 년의 황국의 역사 이래 우리가 환인의 장선임을 알아야 한다. 이 시기를 우리는 태고사라 부른다. 두 번째, 판구조론. 현대의 지질학의 판구조론에 의하면 태평양 해저 지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고 이 해저 화산에 의해 하와이 같은 군도들이 지판의 경계 위에 열을 지어 생기게 되고 해양은 점점 확대되어 대륙 간의 거리는 마그마의 활동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맨틀 위에 떠다니는 대륙은 언젠가는 다시 합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그 경계선이 많이 닿아 있으므로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던 대륙이었던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태평양을 남과 북으로 가르는 하와이 군도와 폴리네시아 군도는 해저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이들 두 대륙이 점점 멀어지는 원인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와이에서 점점 더 멀리 있는 섬들이 하와이보다 더 오래 전에 생성되었다는 사실도 해양의 해저 활동에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판구조로는 지질학적으로 큰 널빤지 모양의 암석 덩어리를 가리키는 판이란 단어와 건설하다는 어원의 히라보 단어인 지구조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판구조로는 암석권이라 흔히 불리는 약 100km 정도 두께의 지구 표면에 10여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으며 이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판 구조로는 지구 내부가 단단한 고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에게 지구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는 인류에게 지구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으며 대륙 이동설, 지진 발생 이후 해저 확장설을 증명하며 20세기 이후 지구 환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오늘날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 중요한 지질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신문지상의 판구조론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 것을 보면 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 1517년경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보면 북, 남미, 동쪽 연안 해안과 유럽 및 아메리카의 해안선을 함께 짜 맞춰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들 대륙이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베이컨은
이런 유사성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생물 지리학을 발전시켜 독일의 훔볼트가 단순히 대륙의 모습에 유사하다는 차원을 넘어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등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인 수준의 논의로 이끌어낸 사람은 독일의 기성학자 베게네이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산맥들이 판게아 대륙 내에서 일렬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베게네 대륙 이동설. 1912년 베게네는 거해져서 대륙 이동설에서 아주 오랜 과거에 판게아라는 거대 대륙으로 함께 붙어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나누기 시작하고 이들이 계속 더 작은 대륙으로 쪼개지면서 오늘날의 지구 모습이 되었다는 엄청난 내용의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정보로 그는 판게아 대륙을 짜맞춰 보면 대륙 모양이 서로 맞물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륙 내부에 흩어져 존재하는 산맥들이 한 줄로 나란히 이어짐을 주장했다. 지구 내부의 구조,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약 100km 두께의 암석권 아래에 힘을 받으며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대성을 가운데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특이한 지질학적 구조나 동식물들의 화석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이 대양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는 두 대륙이 원래 하나의 커다란 대륙으로 합쳐져 있었던 증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과거 일부 대륙에 극적인 기후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었다. 남극 대륙에서 석탄 형태로 발견된 열대식물 화성은 지금의 남극 대륙이 과거에는 적도에 가까운 위치였음을 말해주는 증거고, 오늘날 사막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빙하 시절 흔적을 보이는 퇴적물이나 오늘날 극지방에서만 발견되는 고사리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베게네의 대륙 이동설은 당시 지질학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주장이었다. 베게네는 거대한 대륙 덩어리를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결국 지진학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대륙 이동설은 묻히고 말았으며 베게네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일생을 바치다가 1930년 그린란드 탐사를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동산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베게네의 대륙 이동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양학자들이 바다를 연구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진이 만들어지는 지진파가 지구 내부에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던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각과 최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약 100km 두께의 암석권은 매우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밑에는 연약권이라 불리는 힘을 받으며 움직일 수 있는 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지구 내부가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다고 믿으며 베게네의 생각에 그렇게 강한 반대를 하던 이들이 지구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이 있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면서 베게네를 괴롭혔던 대륙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종합되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구의 약 100km 두께의 표층 암석권은 해저 산맥, 해구 등을 경계로 하여 10여 개의 조각 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 판들의 경계는 지질학적으로 불완전하며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판구조론이 지구를 보는 새로운 눈으로 등장하게 된다. 판구조론에 의하면 깊은 해구는 해저 표면에 있던 지각이 지구 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이렇게 가라앉은 지각이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서 지진을 일으키며 또한 충분히 가라앉으면 압력으로 더워져 용암이 되고 다시 지표로 솟아오르며 화산을 만든다. 해저 산맥이나 깊은 심해지에 왜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해저산맥의 의미 또한 분명해졌다. 판구준에 의하면 해저산맥에서 판이 벌어지는 틈으로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 식어 굳어지면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해저산맥이 불룩한 이유는 아직 암석이 채 식지 않아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석들은 해저산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암석에 밀려나면서 식어 단단해진다. 이렇게 차례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저산맥이 멀어지면 수심도 점점 깊어진다. 1970년대 잠수정이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은 해저산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눈앞의 해저산맥은 지구 내부에 올라온 뜨거운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베개 모양 현무암이었다. 이에 70년대 후반에는 깊은 바닷속에 섭씨 350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해저 온천이 발견되면서 판구준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 3,800m 깊이 바닷물 속에 감춰져 있던 해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960년대 와서 일이다. 해저의 모습을 파악하려면 바다 여러 곳의 수심을 알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해저 암석의 자기장에 관한 연구가 새로 시작됐다. 탐사에 이용된 자력계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를 개조한 것이다. 이 장비를 이용해 해양 조사를 할 때면 의뢰의 자기장이 측정되는데 특히 해저 산맥 주위에서 이상한 모습이 관찰됐다. 해저는 마치 얼룩말이 줄무늬 모양을 보았다. 이 무늬는 해저 산맥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정상자기를 가진 암석과 역전자기를 가진 암석이 서로 반복되어 줄무늬 모양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대륙이 갈라지면 생기는 해저 산맥의 밑에는 용암이 솟아올라 식으면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진다. 이 암석들은 만들어질 당시 지구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약한 자성을 지니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지구의 자기가 바뀌면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 지각은 반대 방향의 자성을 가진다. 바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해양 지각이 얼룩말 줄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1963년 바인과 매투슈는 이러한 주장으로 해저의 줄무늬 모양을 설명했다. 당시 이 주장은 별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1960년 바인이 해저의 자기 성질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와 실측치가 일치함을 보인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저 확장선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로써 판구존이 탄생하는 배경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내용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판구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지진 연구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성한 1960년대 대기권 수중 및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제한된 실험 금지 조약에 116개국가 서명했다. 이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상대방이 핵실험을 하는지 감지하기 위해 지진 관측망을 전 지구적으로 설치했다. 이런 관측망 덕분에 지진학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정확한 지도로 작성했다.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지진이 아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선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바다 밑에 해저 산맥이나 깊은 해구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알게 된다. 1960년대 초 해서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이로써 판구조론의 확립의 마지막 종집을 찍은 것은 중요한 증기가 마련되었다. 논평.
제1기 순다 환희는 남방문화, 제2기 천축 환희 시대는 북방문화이다. 사라진 무대로 순다대로 순다 환희 시대를 남방문화라 부르고 내가 천축 환희 시대를 표현한 것은 천축이 상징하는 문화권이 북방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북방의 최고 끝인 북극성 문화이다. 이를 가장 빙하기가 절정에 도달한 것은 2만 1000년 전인 적어도 2만 5천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잡고 있다. 북방에서 이동을 시작한 지는 1만 7천년 전이고 이 이동의 역사가 북방 문화권의 역사다. 이를 처치워드는 위굴 제국이라 한다. 윤목의 역사와 서막이 시작된다. 천축이라는 말은 최근래이지만 이 천축 지방이 북방을 대변하는 강력이기에 우리는 천축환인 시대라 말한다. 문제는 천축이 후한 시기에 썼던 점을 보아 그 역사는 최근래이다. 이를 처치워드는 위글 박민우 선생은 천축이란 말은 최근래이지만 이 천축집의 북방을 대변하는 강력이기에 천축환인 시대란 말하고 문제는 천축이 후한 시기에 쓰였던 점으로 보아 그 역사선 최근래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사회과학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축이 의미하는 대표성이 바로 북방문화권을 대변하는 것이다. 북방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축이다. 이는 현재 우리 역사학자 중 최고의 수은기 박민우 선생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늘은 삼성기 하편 원중근 선생님 글 (63,180원을) 해석하며 천축의 환인 시대로 기해뵙기 이전의 역사 복원이 있고 순다 천축환인. 두 번째로 삼성기 상편에 나오는 안암로 선생의 어느 날인가 동남동녀 800명이 흑수 벽산의 땅에 내려왔다. 이를 황국이라 하고 천재환이라 불렸다. 마지막 병약이 1만 2000년 전에 방고환인 즉 광명의 시기를 말한다. 이후 제석환인 시대가 열리고 이때부터 상고사의 본국적으로 열리기는 시기이다. 제석환인 시기를 말한다. 또한 안팎인을 한다. 환인은 7대를 전했는데 그 연수는 알 수가 없다. 이는 문장이나 문명으로 볼 때 남방 순다 환인에서 800명이 올라온 것이다. 이들이 이미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초고대 문명을 가진 천축 환인 시대의 최고 엘리트인 것이다. 이들이 마고성을 어떻게 건설할지를 두고 고민한 시기이다. 마고는 천축을 말한다. 마지막 개벽기가 되면서 방고환인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미 문명국으로서의 기술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인구가 적고 유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개벽기 이후 화산 폭발과 홍수로 인해 매우 불안전했다. 그래서 나침반과 같은 길잡이가 방고환인이다. 지시홍사에서 왜 구태여 방고환인이라는 적은 이유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에 현명한 산이란 말을 붙인 것이다. 즉 제석환인 3301년 동안은 수도를 이용한 농경과 구리 금속이 확보되었던 광산동들이 발견되고 이후 배달환인 시기는 말을 사육하고 청동은 4000년 전에 활용되었고 우리로 말하면 태호복개시 요 순시대였다. 이를 우리는 배달환웅이라 하고 단권천재라 한다. 이들이 브라만인들이다. 여기에
인도 아리안 계이고 이후 투르키가 되었다. 이 시기가 7대에 걸쳐 3301년 제석하는 시대를 정리한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홍익 인간 사성이 만들어진다. 내가 천축을 대명사로 적는 것은 이것이 북방문화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천축을 대명사로 적는 것은 이게 북방문화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방고하는 시대로 명명한 것도 마지막 빙하기 개벽기에서 해수면이 안정화되는 7000년 전까지를 방고하느니 나침반과 같은 존재의 시기이다. 아버지 유전자다. 이 시기가 이루고온 상원갑자년 기준과 한단고기 연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문명은 기술의 문화는 박갈다. 몸의 체득화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한국사 복원 또 네 번째 강의를 또 한번 그 제임스 처치워드의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빙하기가 그 1만 2000년 전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를 이제 우리가 광명의 시대를 하고 이제 개벽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많이 뭐냐면은 하늘에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서 홍수가 많이 내리게 됨으로 해서 지진, 홍수, 화산 폭발 기타 이런 거로 인해서 약 천년 이상의 뭐냐면은 그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 이때 이제 광명의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그 해수면이 안정이 되는 그로부터 한 5천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5천년이 지나면은 한 7천년 정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고조선 문명, 그 다음에 그 요하 문명, 홍사 문명이라 말하는 고조선 문명이 이제 태동하게 되었고 이 고조선 문명은 바로 우리의 그 상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